20화 줄거리. 호연작의 연안마와 포를 잘 다루는 굉천내 능진으로 하여 양산박이 곤욕을 치르자 연안마를 깨칠 방책인 구겸창법을 얻기 위해 금창수 선영을 양산박으로 데려와야 했다. 이 일을 위해 활도 뚫지 못하는 선영의 갑옷 알령갑을 시천이 훔쳐내자 결국 선영은 양산박에 입당하게 되고 능진을 양산박에 합류시키고 선영의 구겸창법으로 연안마를 끊어낸 양산박은 호연작의 관군을 크게 무찌른다. (24) 청주성. 한편 호연작은 이번 출진에 허다한 관군 인마를 잃어 감히 경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갑옷을 벗어 말에 달고 홀로 오추마를 몰아 정처 없이 간다. 몸에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수 없이 띄었던 금대를 팔아 길에 썼으며 내 이제 출정하였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패하였으니 장차 어디로 가야 옳단 말인가. 스스로 한탄하기를 마지 않다가 문득 생각한 것이 있다. 그것은 곧 청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이다. 청주의 모용지부와는 일면의 상식이 있는 터이다. 이제 그를 의탁하여 가 있다가 다음에 다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원수를 갚아볼까 하고 그는 생각한 것이다. 청주를 향해 길을 가기 이틀.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을 역에 호연작은 길가 주점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말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주보더러 술과 고기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는 대답한다. 소인의 점에서는 술만 팔았지 고기는 없는데요. 근처에 양고기를 파는 데가 있으니 잡수시겠다면 사다 드리죠. 호연작은 허리에 찬 요대를 풀어 앞서 금대를 팔아 얻은 은자를 내어 주보에게 주고 그럼 양의 다리 하나만 사다가 얼른 삶아주게. 그리고 내가 타고 온 말을 잘 먹여주게. 오늘은 아무래도 자네에게서 하룻밤 자고 내일 청주부로 가볼까 하네. 관인께서 묵고 가시겠다면 소인네야 무방하지요마는 다만 깨끗한 방이 없으니 어쩌나요. 그건 관계없네. 나는 출근한 사람이라 몸 붙일 곳만 있으면 아무데고 좋으이. 주보가 은자를 받아들고 양고기를 사러 간다. 호연작은 말에 싣고 온 의갑을 내려놓고 말에 두 대를 누추어 준 다음에 문 앞에 가 앉아 기다렸다. 얼마 지나 주보가 양의 다리를 하나 사들고 온다. 호연작은 곧 분부하여 고기를 푹 삶게 하고 면 3근을 사다 떡을 만들게 하여 양각주를 걸러오라 하였다. 주보가 한편으로 고기를 삶으며 떡을 만들며 또 한편으로 물을 데워다 주고 발을 씻게 하며 또 말을 뒷곁 헛간으로 끌고 가서 풀을 베어다 먹인다. 호연작은 술과 고기로 배를 불리고 난 다음에 주보에게도 권하고 말하였다. 나는 조정의 명관으로서 양산박을 치러 갔다가 패배하여 이제 청주 모용지부께로 가는 길이니 자네는 내 말을 잘 먹여주게. 그 말이 금상께서 내리신 것이니 이름은 척설 오추마라. 내일 내 상은 후이 줌세. 주보가 말한다. 황송합니다. 그런데 상공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서 가히 멀지 않은 곳에 도화산이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도적대가 있습지요. 첫째 두령은 타오장 이충이라 하고 둘째 두령은 소표왕 주통이라 하는데 졸개 500여 명을 데리고 때때로 산을 내려와 집을 겁박하고 노략하건만 관사의 포도 군병들이 몇 번이나 잡으러 나왔어도 졸개 하나 못 잡았답니다. 듣고 나자 호연작은 웃으며 나는 만인을 당할 용맹이 있는 터라 그놈들이 모조리 몰려온데도 두렵지 않으니 그런 건 아무 염려 말고 내 말이나 잘 좀 먹여주게. 주보가 방 안에다 자리를 한입 깔아준다. 호연작은 들어가서 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우며 곧 코를 골았다. 첫째는 연일 몸과 마음이 함께 피로하였고 둘째는 술을 취하도록 마셨기 때문이다. 그대로 한숨 늘어지게 자고 3경이나 되어서야 잠이 깨었는데 문득 들으니 뒷곁에서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하고 주보에 외치는 소리가 난다. 호연작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자 곧 상편을 집어들고 뒷곁으로 달려갔다. 아니 왜 그러나? 소인이 방금 일어나서 풀을 좀 더 먹이려고 이리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울타리가 저렇게 쓰러지고 말이 온데간데 없군요. 저기 선어마장 밖에 횃불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놈들이 훔쳐갔나 봅니다. 저리로 가면 어딘가? 저리로 가면 바로 도화산 입죠. 아무래도 도화산 졸개들이 내려와서 말을 훔쳐갔나 봅니다. 호연작은 즉시 주보도로 이를 인도하라 하여 밭두렁으로 두오마장이나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도적들이 낌새를 채고 횃불을 꺼버렸는지 불빛이 갑자기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도무지 모르겠다. 만약 나라에서 내리신 말을 읽고 못 찾는다면 이 노릇을 어쩌나. 호연작이 근심하기를 맞이하느니 주보가 보고 한마디 한다. 지금 당장이야 어쩔 도리가 있습니까? 내일 고을로 들어가셔서 관군을 보내 도적을 치시고 말을 도로 찾도록 하시지요. 호연작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밤을 앉아서 밝히고 이튿날 새벽에 의갑을 주보에게 지워가지고 청주성내로 들어가니 어느덧 날이 저문다. 그날은 객점에서 하룻밤을 쉬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바로 청주부 계단에 이르러 모용지부에게 참배하니 지부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묻는다. 장군이 양산박 도적을 잡으러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째서 여기를 오셨소? 호연작은 그간 지낸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듣고 나자 지부가 말한다. 장군이 허다한 인마를 잃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태만한 죄가 아니라 도적의 관계에 빠진 때문이니 어찌하겠소. 그렇지 않아도 내 간할 지역에 초족이 많아 매우 근심인데 이미 장군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먼저 도화산을 소탕하여 어사마부터 찾아오고 다음에 일용산, 백고산 두 곳 강적들까지 마저 잡아버린다면 내 천작께 힘써 보조하여 다시 군사를 내어 장군의 원한을 풀도록 할까 하는데 장군의 생각에는 어떠하오? 듣고 나자 호연작은 2번 절하고 말하였다. 은상께서 그렇듯 한염하여 주신다면 소장은 맹세코 죽기로써 그 은덕을 갚사오리다. 모용지부는 그를 청하여 객방에서 편히 쉬게 하고 또 그의 의갑을 지고 온 주보에게는 후히 상급을 내려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 오추마를 찾기가 한시가 급한 호연작이 다시 모용지부를 보고 간곡히 청하니 지부는 선선히 마복은 2,000명을 점거하여 그에게 주고 다시 한필 청총말을 내어 타게 한다. 호연작은 그에게 깊이 살해하고 갑옷 입고 말에 올라 군사를 거느리고 도화산으로 향하였다. 한편 도화산에서는 그 말을 얻은 뒤로 타오장 이충이 소패왕 주통으로 더불어 연일 산채에서 술 마시며 즐기더니 이날 산 아래 내려가 지키던 졸개 하나가 올라와서 고하되 청주 군마가 이르렀소 한다. 말을 듣자 소패왕 주통은 곧 몸을 일으키며 형님은 산채에서 지키고 계시오. 내 내려가서 관군을 물리치고 오리이다. 하고 손에 주수 녹침창을 든 다음에 졸개 100명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 산 아래로 내려갔다. 호연작이 관군 2,000을 이끌고 산 아래 이르러 진치고 기다리다가 주통이 내려오자 말을 앞으로 내며 내 이놈, 냉큼 말에서 내려 묶임을 받지 않겠느냐. 소패왕 주통은 수와 줄개를 일자로 버려 세운 다음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나가 호연작과 싸웠다. 그러나 어우러져 싸우기 6시랍이 넘지 못하여 주통은 이미 기력이 다한다. 그는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산 위로 달아나 버렸다. 호연작이 잠깐 뒤를 따르다가 혹시나 무슨 계교가 있을까 저어하여 그대로 본체로 돌아간다. 주통은 패하여 산채로 돌아가자 타오장 이충을 보고 말하였다. 뜻밖에도 그놈 호연작이 무예가 심히 고강합디다. 만약에 그놈이 이곳까지 쫓아 올라온다면 이를 어쩌오. 듣고 나자 이충이 말한다. 내가 다 생각한 게 있다네. 소문에 들으니 일용산 보주사의 화화상 노지심이와 청면수 양지가 수백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운거하여 있는데 또 근자에는 행자 무송이란 사람이 들어갔다네. 세 사람이 다 10,000명을 당해낼 용맹이 있다거든. 그러니 내 생각에는 사람을 보내서 그곳 구원을 청하여 다행히 위급한 것을 면하게 되거든. 다달이 예물이라도 보내기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네. 의논을 정하자 이충은 곧 일봉 서찰을 써서 2명 영리한 졸개에게 주어 급히 일용산으로 가게 하였다. 일용산 부주사한 대전 위에 두령 3분이 있으니 첫째는 화화상 노지심이요, 둘째는 청면수 양지요, 셋째는 행자 무송이요, 산문 아래 작은 두령 4명이 있으니 하나는 금한표 시은이라.
원래 맹주노성 시관영의 아들로 무송이 장도감 일가를 죽이고 달아나자 관사에서 그에게 무송의 종적을 물음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강호상으로 도망하였다가 뒤에 무송이 일용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산으로 들어와 입당을 한 것이요. 하나는 조독이 조정이니 원래 노지심과 양지를 도와 보주사를 뺏고 등용을 죽인 사람이라 그도 그 뒤에 입당하였고, 또 하나는 채원자 장청이요. 또 하나는 모야차 손이랑이니 이들 내외는 맹주도 십자파에서 인육으로 만두를 만들어 팔며 지내더니 노지신과 무송이 연하여 그를 보내며 산에 올라오기를 청하므로 마침내 와서 입당한 것이다. 그날 조정이 산문을 지키고 있더니 졸개가 들어와 고하되 도화산에서 사람이 왔노라 한다. 불러들여 자세한 말을 들어본 다음에 대전으로 올라가 세 분 대두령에게 품하니 듣고 나자 노지심이 말한다. 내 당초에 오대산을 떠나올 때도 화촌이란 데서 하룻밤을 묵다가 주통이란 놈을 때려 주었더니 이충이란 자가 와서 나를 안오라 하고 도리어 산으로 청하여 올려 술을 권하며 부디 저희 곳에 머물러 산채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내 가만히 보니 그놈들이 탐심이 많고 인색하단 말이야. 그래 그놈들 없는 사이에 약간의 금은 기명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했던 겐데 저희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청하니 어디 불러들여서 뭘 하나 들어봐야겠군. 조정이 명을 받고 내려가더니 오래지 않아 도화산 졸개를 데리고 전각 아래 이른다. 내 무슨 일로 왔느냐? 노지심이 묻자 도화산 졸개는 고개를 숙여 절하며 말한다. 근자에 양산박을 치러 갔다가 패하여 돌아온 호연작이란 놈이 청주에 이르자 모영지부가 먼저 도화산, 일용산, 백호산 산채부터 소탕시키고 다음에 다시 군사를 주어 양산박을 초멸하여 원수를 갚게 하려 생각입니다 그려. 그래 저희 두령께서 저를 보내시어 대두령께 구원을 청하시는 터이니 힘을 빌리시어 광군을 물리쳐 주시기만 한다면 앞으로 다달이 예물을 바쳐 섬기겠다고 하십니다. 듣고 나자 양지가 노지심과 무송을 돌아보고 말한다. 우리 무리가 제각기 산채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터이니 본래 나가서 서로 구응하지 않는 것이 옳기는 하나 첫째는 강호상 호골의 의리로 보아 그렇지 않고 둘째는 그놈들이 도화산을 얻고 보면 반드시 우리 일용산까지 우습게 볼 것이라. 이제 장청, 손이랑, 시은, 조정 네 사람을 남겨두어 산채를 지키게 하고 우리 세 사람이 친히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을까 하오. 두 사람이 다 좋다고 한다. 마침내 일용산 세 두령은 의갑 군기를 수습하고 졸개 500명과 군마 60여 기를 조발하여 바로 도화산을 향하여 떠났다. 한편 도화산에서는 일용산에 구병이 이른다 듣자 이충이 몸소 졸개 300명을 거느리고 산을 내려갔다. 노지심의 무리를 나가서 맞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산을 내려서며 바로 강군과 맞닥뜨렸으니 이는 급보를 받은 호연작이 군사를 이끌고 내달아 길을 막은 것이다. 이충은 곧 창을 꼬나잡고 호연작을 맞아 싸웠다. 본래 그는 호주 정원 태생으로서 그의 조상 때부터 창봉 쓰기를 업으로 삼으니 사람들이 그의 신체 강건함을 보고 이름지어 타오장이라 부르는 터이다. 그러나 역시 호연작의 적수는 못된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십합이 못되어 이충은 더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호연작은 그의 무예가 낮은 것을 업신여겨 급히 뒤를 쫓아 산으로 올랐다. 그러나 중턱까지도 미처 못 올라가 문득 산 위로부터 어지러이 돌들이 떨어져 길을 막는다. 이충이 위급한 것을 보고 소패왕 주통이 졸개들을 지휘하여 굴려 떨어뜨린 것이다. 호연작이 황망히 말머리를 돌려 내려오려니까 어인까닭인지 관군 진중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어지러이 일어난다. 그는 급히 쫓아들어가 물었다. 왜들 이러느냐? 후군에서 말한다. 멀리서 일표 인마가 나는 듯 지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연작이 후군으로 가서 바라보니 과연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나는 곳에 무섭게 살찐 화상 하나가 한필 백마를 제쳐 앞을 서 들어온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군가? 바로 화화상 노지심이다. 노지심이 말을 달려 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놈이 양산박에서 패하고 여기 와서 죽으려는 놈이냐?
호연작은 속으로 내 저 알대가리 중놈부터 죽여 마음속의 우라를 풀어야겠다. 작정하고 곧 쌍편을 춤추며 앞으로 내달았다. 노지심이 60익은 철선장을 휘두르며 맞아 싸운다. 양편 군사가 다 함께 소리 지르며 위험을 돕는데 두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40~50합이 되도록 도무지 승패가 나뉘지 않는다. 호연작이 은근히 놀라기를 맞이 않을 때 양군이 동시에 재금을 쳐 두 장수는 각기 자기 진으로 돌아갔다. 호연작이 잠깐 쉬고 다시 진전에 말을 내어 이놈 중놈아 또 한 번 나와서 나하고 승패를 결단하자. 큰 소리로 외치니 노지심이 듣고 크게 노하여 다시 말을 타고 나오려 할 때 곁에 있던 한 사람이 형님 잠깐 참으시오. 내가 나가서 저놈을 잡아오리이다. 소리를 지르고 말을 몰아 나아가니 이 사람이 누군가. 남들이 청면수라 일컫는 양지이다. 양지와 호연작이 또 어우러져 싸우기 40여 합에 역시 승패가 나뉘지 않는다. 호연작은 양지의 무예 수단이 심히 고강한 것을 보고 은근히 놀라 속으로 생각한다. 이놈도 웬 놈인데 이렇게 칼을 잘 쓰노. 아무래도 농림 속 무예들은 아니다. 양지도 또한 호연작의 무예가 고강한 것을 알고 짐짓 파탄을 보이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호연작이 뒤를 쫓지 않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 노지심은 양지와 의논하고 이 심리를 물러가 산을 의지하여 하체하고 내일 다시 싸우기로 하였다. 한편 호연작은 장중에 홀로 앉아 탄식하기를 마지 않는다. 내 당초에 생각하기로는 이곳 좀도적들쯤이야 반푼의 힘도 들이지 않고 쉽사리 잡을 줄 알았는데 이렇듯 적수를 만날 줄 뉘 알았으리. 참으로 내 명도가 기박도 하구나. 장차 어찌하면 좋을까 은근히 근심을 하는 중에 마침 모용지부에게서 사람이 왔다. 백고산에 운거하는 강저 공명공량이 입말을 거느리고 와서 청주성을 치고 옥을 깨치려드니 장군은 부디 급히 돌아와서 성지를 수호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호연작은 이 기회를 타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밤을 도와 청주로 돌아가 버렸다. 이튿날 노지심이 양지 무송으로 더불어 졸개들을 거느리고서 길을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며 산 아래 이르러 보니 군사가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마음에 의심하고 놀라기를 맞이 않을 때 산 위로부터 이충과 주통이 입말을 영솔하고 내려와 새 두령을 산채로 청하여 올린 다음 양 잡고 말을 잡아 대접하며 한편으로 사람을 가만히 청주로 보내서 소식을 알아오게 하였다. 한편 호연작은 군사를 재촉하여 청주로 향하였다. 거의 성 앞에 이르렀을 무렵 길가로부터 한때 인마가 내달아 앞을 가로막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백고산 아래 사는 공태공의 아들 모두성 공명과 독하성 공량이다. 이 두 사람이 본연의 한 재력가와 서로 다투다가 그의 일문을 모조리 죽이고 500~600명 졸개를 모아 데리고 백고산을 점거하여 지내던 중에 성내에 살고 있는 저의 숙부 공빈이 모용지부의 손에 잡혀 옥에 갇히는 바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명 형제는 저의 숙부를 구하러 오다가 성 아래에서 호연작을 만난 것이다. 양편 군사가 진치고 서로 대하자 호연작이 말을 진전에 내어 세우니 모용지부는 그의 싸우는 모습을 보려 성로 위로 올라간다. 모두성 공명이 창을 비껴잡고 내달아 호연작을 취하였다. 호연작은 그를 맞아 20합을 싸우다가 공명의 무예수단이 낮은 것을 알자 지부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한번 재주를 자랑하려 한 소리 크게 외치며 팔을 늘여 마상에서 공명을 사로잡았다. 이를 보자 공량이 크게 낭패하여 졸개들을 데리고 분주히 도망한다. 모용지부는 성루 위에서 호연작을 지휘하여 그 뒤를 급히 몰아치게 하였다. 함성이 천지를 뒤흔든다. 공량은 군사 절반을 잃고 간신히 목숨을 도망하여 날이 저물자 한 고묘를 찾아들어 비로소 몸을 좀 쉬어본다. 한편 호연작이 공명을 잡아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니 모용지부는 크게 기뻐하여 큰 칼 씌워 저의 숙부 공빈과 함께 가둔 다음 한편으로 삼군을 호상하고 관대하며 도화산 소식을 자세히 물었다. 호연작이 한숨 짓고 대답한다. 소장이 본래 생각에는 도화산 도적 때쯤이야 독 속에 든 자라 잡듯 할 수 있으리라 하였는데 뜻밖의 강적 한때가 어디로부턴지 곧 달려들어
합세를 합니다 그려. 그 중에 한 놈은 살찐 화상이요, 한 놈은 뺨에 시퍼런 점이 있는데 한 번씩 다 싸워보았으나 원체 두 놈의 무예가 심상치 않아 잡지를 못하였소이다. 아무래도 농림 중 무예수단은 아니더군요. 듣고 나자 지부가 말한다. 그 살찐 중놈이란 전에 연안부 노충경략 상공장전에 군간 제할 노달이란 자로 세상에서 화화상 노지심이라 하는 터이고, 또 뺨에 푸른 점이 있다는 자는 동경 전수부의 제사관을 지낸 청면수 양지이고, 그 밖에 또 한 자가 있으니 그는 행자 무송이라. 전에 경량강에서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도두요. 이 세 놈이 일용산에 운거하여 행인을 겁박하고 촌에 나와 노략질하며 여러 번 관군을 항거하여 그 사이 포도간을 5, 6명이나 죽였건만 우리는 이때까지 졸개 한 놈 잡지를 못하였소. 호연작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놈들의 무예가 하도 정숙하기에 괴이하다 생각하였더니 원래 양제사와 노제할입니다 그려. 과연 명불허전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은상께서는 과도히 근심하시지 마십시오. 호연작이 대강 저놈들의 수단을 짐작하였으니 이제 한 놈 한 놈 차례로 잡아다 은상께 바치오리다. 지부는 크게 기뻐하여 곧 연석을 배설하여 그를 대접하고 이날은 객방에 나가서 편히 쉬게 하였다. 한편 독화성 공량이 패잔한 인마를 이끌고 바야흐로 길을 찾아 나가더니 문득 숲속으로부터 한때 인마가 내닫는다. 공량이 눈을 들어보니 앞선 호골은 곧 행자 무송이다. 황망이 말에서 뛰어내려 절하고 무도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니 무송이 또한 분주히 답례하며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묻는다. 조카 형제가 백호산에 있다는 말은 내 들어서 알지. 그래 한번 꼭 찾아가 보겠다 하면서도 첫째는 산을 내려가기가 쉽지 않고 둘째는 길이 또한 순탄치 못해서 이때까지 그냥 지내온 걸세.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나? 공량이 저의 숙부 공빈을 구하러 나섰다가 형 공명마저 잃은 전우수마를 이야기하니 무송은 또한 노지심 양지와 더불어 도화산을 구하러 온 일을 낱낱이 말하고 이제 곧 두 분 두령이 뒤쫓아 오실 게니 함께 의논하고 바로 청주성을 깨쳐 조카의 숙부와 형을 구해내기로 하세 그려. 좋은 말로 위로하는 사이에 노지심과 양지가 이르렀다. 무송은 곧 공량을 이끌어 두 사람과 서로 보게 한 다음에 내 송강과 한 가지로 저희 장상에 있을 때 적지 않이 폐를 끼쳤었소. 우리가 본래 의기를 중히 여기는 터이니 이제 새 산의 인마를 모두 모아 청주를 들이치고 모용지부를 죽이며 호연작을 사로잡은 다음에 창고의 전량을 취하여다가 산채의 쓰임에 보태는 것이 어떻겠소. 듣고 나자 노지심은 곧 내 생각이 또한 그러이. 곧 사람을 도화산으로 보내서 이충과 주통도로 졸개를 데리고 오라 하여 새 산의 인마가 힘을 합해 청주를 치기로 하세 그려. 하고 말하였으나 청면수 양지의 생각은 좀 달랐다. 청주는 성지가 견고하고 인마가 강장하며 또한 호연작이 그놈이 영용하오. 내가 구태여 우리의 위풍을 깎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세산의 인마만 가지고는 청주성을 깨치기가 쉽지 않을게요. 아무래도 대대군마를 가져야만 하겠는데 내 들으니 양산박 송공명의 대명이 천하에 크게 떨쳐 강호상에서 급시의 송강이라 부르는 터이요. 겸하여 호연작은 그곳의 원수라. 양산박의 인마를 청하여다 한 가지로 치면 청주 깨치기가 어렵지 않을게요. 공량 형제가 송공명과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니 친히 가서 청하면 저희가 아니올 리 없을게라. 여러분 의향은 어떠하시오? 노지심이 말한다. 그러는 것이 좋겠네. 내 오늘 들어도 송공명이 좋다 그러고 내일 들어도 송공명이 좋다고 그래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면서도 길이 없었는데 제가 그렇듯 이름이 천하에 떨쳤을 때에는 짐진 남자일게라. 그럼 공량 형제는 빨리 양산박으로 가서 그를 청해 오도록 하게. 우리는 그동안 저놈들과 싸우며 기다릴 테니. 공량은 곧 수와 졸개들을 노지심에게 붙이고 종자 하나만 데리고 객상처럼 차린 다음 양산박을 향하여 떠났다. 뒤에 남은 노지심, 양지, 무송 세 사람은 시은과 조정을 산채에서 불러내려 싸움을 도두게 하고 다시 사람을 도화산으로 보내서 이충 주통에게 산채 인마를 모조리 거느리고 청주 성하로 모이게 하였다.
한편 독화성 공량이 청주를 떠나 여러 날 만에 양산박 근처에 이르러 한 주점을 찾아 들어가니 그곳은 곧 최명판관 이립의 주점이다. 술을 사 먹으며 양산박 길을 물으니 이립은 저들 두 사람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안으로 청하여 들여 한마디 물었다. 손님이 양산박에는 누구를 보러 가시려는 게요? 아는 사람이 있어 만나러 가오. 산채에는 대왕들이 계신 곳인데 거길 어떻게 가시겠다고 그러오. 실은 송대왕을 뵈러 온 게요. 송두령을 뵈러 온 분이시오. 그럼 불례주를 대접해야겠군요. 곧 분부하여 불례주를 정중히 대접한다. 공양은 마음에 괴이하게 생각하여 한마디 물었다. 우리가 이제 초면인데 이렇듯 후대를 하시나요? 산채의 두령을 만나러 오셨다니 필연 친척이나 옛 친구가 되시나 본데 어찌 소홀히 대할까 보오. 진작 인사를 못 드렸소. 나는 백고산의 공양이요. 아, 그러시오. 송공명 형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 이렇듯 찾아오셔서 진정 반갑소이다. 불례주를 다 마시고 나자 이립은 창을 열고 수종 위에서 건너편 갈대수풀을 향해 향전을 쏘았다. 졸개가 한 척 회선을 저어 이편으로 건너온다. 이립은 곧 공양을 청하여 함께 배에 오른 다음 금사탄 언덕에 내리자 앞을서 관상으로 인도한다. 뒤따라 산으로 올라가며 공양이 살펴보니 삼관이 웅장하고 칼과 창검이 숲처럼 늘어서 있다. 공양은 혀를 내둘렀다. 양산박이 흥왕하다더니 이렇듯 크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다. 거의 대치 앞에 이를 무렵 선통을 받고 송강이 분주히 나와서 영접한다. 공양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목을 놓아 울었다. 송강이 붙들어 일으키며 어찌 온 연유를 묻자 공양은 자기가 멀리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전우수말을 낱낱이 들어 호소하였다. 듣고 나자 송강은 이는 어렵지 않은 일이니 자넨 아무 염려 말게. 위로한 다음 그를 이끌고 대체로 들어가 조계 오영 공선승 이하 묻두령과 보게 하였다. 조계가 말한다. 일용산 도화산 두 곳 호골들도 오히려 의를 위하여 어진 일을 행하거든. 이제 지극히 친한 벗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소. 아우님은 그간 여러 차례 산을 내려가 수고를 많이 하였으니 이번은 남아서 산채를 지키도록 하고 청주에는 내가 한번 다녀오겠소. 송강이 말한다. 형님은 산채의 주인이시니 경솔히 움직이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공양이 특히 저를 찾아온 터이니 만약에 제가 가지 않는다면 저들 형제가 다 마음에 불안할 게라. 이번에도 제가 몇 두령과 함께 다녀와야만 할까 보이다. 이날은 취의청 위에 크게 잔치를 베풀어 공양을 접대하고 송강이 산을 내려갈 인수를 분발하게 하니 전구는 곧 화영 진명 연순 왕해호라 길을 열어 손봉이 되고 제2대는 곧 목흥 양웅 해진 해보요 중구는 곧 주장인 송강 오용 여방 곽성이요. 제4대는 곧 주동 시진 이준 뇌행이요. 후구는 솔립 양림 구붕 능진이라. 이상 5군의 두령이 도합 20명이요. 마보군병이 3,000인마요. 그 밖에 남은 두령들은 조계를 모셔 산채를 수호하기로 한다. 송강의 무리는 조계에게 하직하고 공양과 한 가지로 산을 내려갔다. 지나가면서 주영과 고을을 추호도 범하는 일 없이 여러 날 만에 청주에 이르렀다. 공양이 한 걸음 앞서 노지심 진중에 들어가 양산박 인마가 이미 이른 것을 고하여 뭇호걸들은 황망히 영접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려니 마침내 송강의 중군이 이르렀다. 무송이 곧 노지심 양지 이충 주통 시은 조종의 무리를 인도하여 송강과 서로 보게 한다. 성명을 통하고 서로 보기를 마치자 송강이 노지심에게 사양하여 상좌에 앉으라 하니 노지심은 말한다. 오랫동안 대명을 듣자 왔으나 연분이 없어 못 배웠더니 오늘 이렇듯 만나 배움에 이 사람 마음이 심히 기쁘외다. 송강이 대답한다. 이 사람이야 좋게 이를 것이 있으리이까. 강호상의 의사들이 청덕을 높이 칭송하더니 이제 얼굴을 베어 이 사람이야말로 몹시 기쁘오이다. 양지가 몸을 일으켜 2번 절하고 말한다. 전일 양산박을 지날 때 여러 두령이 만류하여 주셨건만 우직한 탓으로 듣지 않았더니 오늘날 천하에 제일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터외다. 송강이 대답한다.
그대의 위명이 강호에 널리 전하건만 송강이 연분이 박하여 이제야 뵙는 것이 못내 한이외다. 이날은 모든 사람이 술을 나누어 즐기고 이튿날 송강이 청주 소식을 물으니 양지가 대답한다. 공두령이 떠난 뒤에 전후 교전이 3, 4차나 되었으나 별로 승패는 없었소이다. 지금 청주에서 믿는 것은 호연작 한 사람뿐이라 그 하나만 잡고 보면 성을 깨치기가 어렵지 않으리라는 요량이외다마는 곁에 있던 오용이 웃으며 한마디 한다. 그는 지혜로 잡아야지 힘으로 잡지는 못할게요. 송강이 물었다. 군사는 무슨 계교가 있으시오? 오용이 자중을 둘러보며 자세히 계교를 말한다. 듣고 나자 송강은 크게 기뻐 참으로 그 계교가 가장 묘하구려 하고 이날 인마를 분발하여 이튿날 차례로 나아가 청주성을 에워싸고 북치고 고함 지르며 싸움을 도두었다. 모용지부는 급히 호연작을 청하여 왔다. 저 도적들이 양산박에 가서 송강이를 또 불러왔다니 어찌하면 좋겠소. 호연작은 겁내는 기색 없이 은상께서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저희가 먼저 지리를 잃었으니 어려울 것이 없소이다. 저놈들이 물속에서나 저희 마음대로 하였지 이제는 함부로 소굴을 떠나 예까지 왔으니 한 놈이 나오면 한 놈을 잡고 두 놈이 나오면 두 놈을 잡을 것이니 은상께서는 성루에 올라 시살하는 모습이나 보십시오. 말을 마치자 곧 갑옷 입고 말에 올라 일천인마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내다르니 송강의 진중으로부터 한 명 장수가 낭하봉을 꼬나잡고 말을 진전해 내며 소리를 가다듬어 크게 꾸짖는다. 지부는 탐남하여 백성을 해치는 도적이라 내 집안을 주륙한 원수를 오늘이나 갚을까 보다. 성 위에서 모용지부는 그가 병력하 진명임을 알아보고 크게 노하였다. 이놈, 내가 본래 조종관리가 아니냐. 나라에서 일찍이 너를 저버리신 일이 없거늘 내 무슨 일로 감히 도적을 도와 모반하느냐. 너를 잡으면 갈갈이 찢어 죽일 것이니 그리 알아라. 꾸짖기를 마치자 호연작을 향해 소리쳤다. 장군은 부디 저 도적부터 잡도록 하오. 호연작이 곧 쌍편을 두르며 나와서 진명을 취한다. 진명이 낭하봉을 꼬나잡고 호연작과 싸우니 바로 적수라. 40~50합에 이르도록 좀처럼 승패가 나뉘지 않는다. 지부는 보고 있다가 혹시나 호연작에게 실수가 있을까 저하여 재금을 쳐 군사를 거둔다. 진명이 구태여 그 뒤를 쫓으려 않고 본진으로 돌아오니 송강도 또한 퇴군하여 시별이를 물러가서 하체한다. 한편 호연작은 성내로 돌아오자 지부에게 말하였다. 소장이 바야흐로 진명을 잡으려 할 때 은상께서는 무슨 용고로 군사를 거두셨습니까? 지부가 대답한다. 장군이 여러 합을 쌓어 몸이 피로할 듯 하기로 군사를 거둔 게요. 진명으로 말하면 원래 통제관으로서 화영과 한 가지로 나라를 배반하였으니 우습게 볼 게 아니오. 은상께서는 부디 심려 마십시오. 소장이 맹세코 저 도적을 잡아오리다. 아까 싸울 때도 저의 공법이 이미 어지러웠소이다. 내일은 이놈 잡는 양을 한번 보십시오. 장군이 이렇듯 영용하니 내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소. 내 생각에는 내일 적을 대할 때 길을 열고 사람 셋을 내어 하나는 동경에 가서 구원을 청하게 하고 둘은 각각 인근 주연으로 보내 군사를 일으켜 와서 싸움을 돕게 하라고 할까 하는데 장군의 의향은 어떠하오? 지당하신 말씀이에다. 지부는 당일로 구원을 청하는 문서 3통을 쓰고 또 군관 3명을 뽑아서 날이 밝으면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한편 호연작은 하처로 돌아오자 곧 의갑을 벗고 한숨 달게 잤다. 그러자 날이 미처 밝기도 전에 군교 하나가 가만히 들어와 고하되 성 북문 밖 언덕 위에 적도 3사람이 말 타고 올라와 몰래 성내를 살펴보는데 한가운데 있는 자는 홍포 입고 백마 타고 왼편에 있는 자는 도장 복색을 하였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틀림없는 소위강 화영이라 한다. 듣고 나자 호연작은 홍포 입은 놈은 송강이요. 도장 복색한 것은 군사 오용일게다. 공연히 서둘러 그놈들 도망하게 말하라. 말을 마치자 그는 100인마를 거느리고 갑옷 입고 상편 들고 황망히 말에 올라 성문을 열고 적교를 내려 나는 듯이 토산 위로 달려 올라갔다. 3사람은 그래도 오히려 모르는 채 성중을 연해 굽어보고 있다가
호연작이 말을 몰아 가까이 이르자 그제야 황망이 말머리를 돌이켜 달아난다. 호연작은 힘을 다하여 그 뒤를 쫓았다. 세 사람이 분주히 달아나다가 몇 그루 마른 나무가 서 있는 곳에 이르자 갑자기 말을 멈추고 서서 호연작을 기다린다. 호연작이 더욱 말을 급히 몰아 그 앞으로 가자 누가 알았겠는가. 함성이 크게 일며 그는 말을 탄 채 그대로 깊은 함정 속에 빠지고 마니 양편으로부터 5,60명이 일시에 내달아 호연작을 묶는다. 이를 보자 뒤를 따라오던 수하군졸 100명이 급히 말을 몰아나오며 저희 대장을 구하려 한다. 화영이 활을 당겨 앞서오는 5명을 연달아 쏘아 말 아래 떨어뜨리자 나머지 무리는 소스라쳐 놀라 말머리를 돌려 서로 앞을 다투어 도망한다. 송강이 오영 화영으로 더불어 영채로 돌아오니 마침 도부스의 무리가 호연작을 묶어서 끌고 온다. 송강은 이를 보자 곧 뛰어내려가 황망이 그 묶은 것을 끄르고 몸소 부축하여 장상에 올려 앉힌 다음에 그 앞에 정중히 예를 드렸다. 호연작이 뜻밖의 일에 놀라 묻는다. 무슨 용고로 이렇듯 하시오? 나 송강이 어찌 감히 나라를 배반하리까마는 다만 조정이 탐관오리를 보내서 위험으로 핍박하는 까닭에 잠깐 수박에 숨어 화를 피하려 할 뿐이외다. 전부터 장군을 은근히 사모하던 바 이제 부득이하게 장군의 위험을 범했으니 장군은 부디 죄를 용서하시오. 사로잡혀온 사람이 실로 죽는 것이 오히려 가벼울 터인데 무슨 용고로 이렇듯 후한 예로 대하시오. 혹시나 나로 하여금 경사로 올라가서 천자께 고하고 나라에서 죄를 사하고 불러들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오. 아니외다. 장군이 어찌 돌아가시겠소. 고태이란 놈이 원래 심지가 편협하여 남의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작은 허물은 기록하는 무리라 장군이 허다한 군마와 전량을 잃었으니 저가 어찌 장군을 제주려 않으리이까. 이제 한도, 팽기, 능진 세 분도 우리에게 입당하여 두령이 되었으니 장군도 만일 의를 맺어 입당만 하신다면 송강이 진정 자리를 장군께 사양하오리다. 호연작은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첫째는 그도 의기가 통하고 둘째는 송강의 예모가 공순하고 말이 사리에 닿는 까닭에 마침내 한번 길이 탄식하고 입당하기를 허락한다. 호연작이 나라에 불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장의 의기가 드높으신데 감동하여 삼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외다. 송강은 크게 기뻐 호연작을 청하여 묻두령과 서로 보게 하고 이충 주통을 불러 앞서 뺏은 우추말을 내어다가 그에게 돌려보내게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여 앉아 공명구할 일을 의논하는데 군사 오용이 나서서 말한다. 호연작을 시켜 청주 송문을 속여 열게만 하면 성도 힘 안 들이고 얻을 것이고 겸하여 호연작에 돌아갈 길도 아주 끊게 되오리다. 송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호연작을 자리로 청하여다 의논하였다. 결코 송강이 성질을 탐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로 공명의 숙질이 죄없이 옥에 갇혀 있기로 이를 구하여 내기 위함이니 장군은 부디 수고를 아끼지 말고 한 번 속여 청주 성문을 열게 하오. 호연작이 흔연히 응낙한다. 이날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송강은 오용의 말을 좇아서 진명, 화영, 솔립, 연순, 여방, 곽성, 해진, 해보, 구봉, 왕영 등 12령을 뽑아서 일제히 군사에 복색을 하고 호연작을 따라가게 하니 11기 군마는 장령을 받고 바로 청주성 해자에까지 나아가 큰 소리로 외쳤다. 문 지키는 장수는 빨리 성문을 여시오. 내 겨우 성명을 보전하여 돌아온 길이오. 성 위에 있는 사람이 호연작의 음성을 알아듣고 분주히 지부에게 고한다. 이때 모용 지부는 하늘같이 믿고 있던 호연작을 읽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뜻밖의 그가 도망하여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마음의 기쁨이 비길 데 없어 황망히 말타고 성으로 나왔다. 송루 위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10여 인마가 있으나 워낙 어두워 얼굴은 알아볼 길이 없고 다만 음성만 그런 줄로 알아듣겠다. 지부는 한마디 물었다. 장군은 어떻게 돌아오셨소? 호연작은 대답하였다. 소장이 저놈의 함정에 빠져 잡혀갔다가 요행으로 전에 소장 수하에 있던 군졸들이 몰래 말을 훔쳐내다 주어 이렇듯 함께 도망하여 온 길이외다. 지부는 그 말을 믿어 곧 군사를 시켜 성문을 열고 적교를 내리게 하였다.
군사 복장을 한 10명 두령이 앞을 다투어 성내로 말을 몰아 들어서며 병력화 진명은 먼저 낭하봉을 휘둘러 모용지부부터 죽여 말 아래 거꾸러뜨리고 해진해보 형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지러이 불을 놓고 구붕 왕해오 두 두령은 성 위로 치달아 파수군병들을 모조리 죽이니 송강은 성 안에 불길이 있는 것을 보자 개교가 맞은 것을 알고 즉시 대대인마를 거느리고 일시에 성으로 들어왔다. 먼저 영을 전하여 함부로 백성들을 살해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창고를 열어 전량을 거두며 감옥 안에서 모두성 공명과 그의 숙부 공빈을 구하여 내고 또 한편으로는 불을 끄며 한편으로는 모용지부의 일가 노소를 모조리 잡아내어다 머리를 베고 가사진물을 빼서 군중에 분배하였다. 날이 밝은 뒤에 알아보니 불에 탄 민가가 적지 않다. 일일이 살펴 각기 곡식을 주어 구휼케 하고 부고의 금백과 창고의 양미를 5, 600 수레에 실어내고 또 말 200여 피를 거두었다. 부중에서 크게 연회를 베풀고 세산의 두령을 청하여 함께 대체로 돌아가기로 하니 이충과 주통은 사람을 도화산으로 보내 인마와 전량을 모조리 거둔 다음 산채에는 불을 지르고 오게 하고 노지심은 시은 조정을 이룡산으로 보내서 장천과 손이랑으로 인마와 전량을 수습하며 보주사에는 역시 불을 지르고 오라 명하였다. 수일 안으로 세 산의 인마가 다 모여든다. 송강이 대대인마를 거느려 나서는데 화영, 진명, 호연작, 주동 네 두령으로 길을 열게 하며 지나가는 고을에 털끝 하나도 범하지 않으니 향촌 백성들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안고 나와 향을 피우고 길에 엎드려 영접한다. 수일 지나 양산바가에 당도하였다. 무수군 두령들이 배를 준비하여 놓고 일행을 맞으며 조개가 마보 두령을 영솔하고 금사땅까지 나와서 공을 할애한다. 바로 대체에 올라갔다. 취이청 위에 모든 호걸이 자리를 정하고 앉아 크게 연석을 베풀고 새로 들어온 두령을 경하하니 이번에 송강을 따라 산에 올라온 호걸이 모두 12명으로 곧 쌍편 호연작, 화화상 노지심, 청면수 양지, 행자 무송, 금한표 시은, 조독이 조정, 채원자 장청, 모야차 손이랑, 타오장 이충, 소패왕 주통, 모두성 공명, 동화성 공량의 무리다. 자리에서 임충이 노지심을 대하여 전일 서로 구하여 주던 일을 말하며 살해하기를 마지 않으니 노지심이 한마디 묻는다. 참, 그 뒤에 아주머니 소식이나 들었나? 임충이 쓸쓸한 낯빛으로 대답한다. 내 왕륜을 죽인 뒤에 곧 사람을 보내서 식구들을 데려오려 하였더니 그 사이 집사람은 고태희 아들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목을 매서 이미 죽어버렸고 장인 되는 이도 근심으로 인하여 병들어 돌아간 딥디다. 노지심이 듣고 탄식하기를 마지 않으니 양지는 또한 임충을 향하여 전일의 왕륜의 수단으로 산에 올라 서로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니 모든 사람이 듣고 이것이 모두 결코 우연이 아니외다 하고 말하는 중에 문득 조개가 황리강에서 채태사 생신강을 겁탈한 수마를 이야기하여 한동안 자리가 웃음판이 되었다. 송강은 이렇듯 산채에 허다한 인마를 더하게 되어 기뻐하기를 마지 않으며 이에 탕융으로 철을 관장하게 하여 제반 군기와 연한 마갑 등을 제조하게 하고 후건으로 전기포복 총관을 삼아 기치와 깃발을 만들게 하고 산 주변 사면에 돈대를 구축하고 소로와 남로 두 곳에 주점을 열어 산에 오르는 호안을 접대하여 아울러 군정을 탐지하고 알리게 하니 산 서편 주점은 장청 손이랑 내외가 본래 술집을 하던 사람이라 맡아서 주관하게 하고 산 남쪽 주점은 손신 고대수 내외로 주관하게 하고 산 동편 주점은 전과 마찬가지로 주기와 악화, 산 북편 주점은 또한 이리과 시천으로 주관하게 하며 또 삼간에 채책을 만들어 두령들을 나누어 간수하게 하였다. 부령이 정하여지자 두령들이 모두 영대로 거행한다. 25. 화주성. 어느 날이다. 화화상 노지심이 송강의 초소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내 친한벗에 구문용 사진이란 사람이 있소이다. 이 사람은 이충 형제도 잘 아는 호걸인데 지금 화주 화엄년 소화산의 신기군사 주무
도가노 진달, 백가사 양춘의 무리들로 더불어 4사람이 의를 맺고 지내는 터요. 내 한번 찾아가 보고 저들 4사람을 모두 불러다 입당을 시켜볼까 하는데 형장 의향에는 어떠하시오? 송강이 대답한다. 그 참 좋은 말씀이오. 구문용의 대명은 나도 익히 들어 아는 터요. 그렇지만 혼자 가시기가 무어할 것이니 무송 형제와 함께 가시는 게 어떻겠소? 저는 행자이니 일반 출가인과 동행하는 것이 무방하리이다. 곧 무송을 불러 의향을 물으니 함께 다녀오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응낙한다. 그날로 행리를 수습하여 노지심은 선승 모양을 하고 무송은 행자로 차린 다음 무두령을 하직하고 산을 내려와 금사탄을 건너서 낮에는 길을 가고 밤에는 자며 화주 화엄현으로 들어서자 바로 소화산으로 향하였다. 송강은 2사람을 보낸 뒤에 역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신행태보 대종을 시켜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다. 한편 노지신과 무송이 소화산으로 올라가노라니까 문득 파수하는 졸개가 내달아 길을 막고 묻는다. 보아하니 출가한 사람들인데 대체 어디서 왔소? 무송이 나서며 산 위에 사대간인이 계시지 한마디 물으니 졸개는 사대왕을 찾아온 손님이라 알자 허리를 굽신하며 공손한 뜻을 표한다. 누구신지 조남을 일러주시면 곧 두령께 고하오리다. 무송은 말하였다. 그럼 곧 올라가서 노지심과 무송이 찾아왔다고 그래라. 졸개가 위로 올라간 지 오래지 않아 신기군사 주무, 도가노 진달, 백하사 양춘의 무리가 내려와서 영접한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사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노지심은 물었다. 사대간이는 어디 있기에 볼 수가 없소. 주무가 앞으로 나와 말한다. 사부께서 바로 연안부의 노제할이 아니신가요? 예, 그렇소이다. 그리고 이 행자는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은 도두 무송이요. 주무의 무리 3사람이 황망히 예를 베풀고 신성을 듣자온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풍문에는 2분께서 일용산에 계신 줄로 들었는데 여기는 어찌 오셨나요? 우리가 지금 일용산에 있지 않고 양산박에 있는데 사대간인가 만난 지가 하도 오래라서 찾아온 길이요. 예, 그러신가요? 그러면 곧 산채로 좀 올라가시지요. 조용히 여쭐 말씀이 있소. 할 말이 있건 예서하오. 누가 제익이 산채까지 올라가고 어쩌고 하오. 무송이 곁에 있다 말하였다. 우리 사형이 원래 성미가 급한 분이니 한 말씀 있거든 어서 하시오. 주무가 그제야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구문용 사진이 산에 올라온 뒤로 산채가 극히 흥황하였는데 얼마 전에 그는 산을 내려갔다가 한 화가를 만났다고 한다. 이 화가는 왕이라는 사람으로 원래 북경 대명부 태생으로 서화화산 금천성제묘를 장식하러 오는데 옥교지라는 딸을 데리고 나섰더니 채태사의 문인으로서 탐남하기 짝이 없는 본주의 하태수가 어느 날 악묘에 왔다가 옥교지에 자색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왕이에게 보내서 첩으로 달라고 했다. 그러나 왕이가 듣지 않음에 태수는 마침내 그 딸을 강탈하여다 기어코 첩을 삼고 그 아비는 죄로 얽어 원학군주로 귀양을 보냈다. 귀양길이 바로 소화산 아래를 지난다. 사진이 산을 내려갔다가 그를 만나 그 원통한 사정을 듣고 2명 방송공인을 죽이고 왕위를 구하여 산채에 둔 다음 바로 부중으로 들어가 하태수를 찔러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일이 발각되어 도리어 잡혀서 옥에 갇히는 바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듣고 나자 노지심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놈이 그렇듯 무리할 수가 있느냐. 내 이 길로 가서 그놈을 죽이고 오겠다. 곧 떠나려고 서두는 것을 주무는 우선 산채로 올라가서 이를 의논하여 하십시다. 제3고나여 5사람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취위청에 이르러 자리 잡고 앉아 주무의 무리는 소잡고 말을 잡아 은근히 2사람을 대접하며 화주성이 원체 경계가 삼엄하여 좀처럼 사진을 구하여 내기 어렵다 말하고 무송이 또 나서서 형님은 이를 경솔히 말고 우선 양산박으로 돌아가 송공명 형님에게 말한 다음 대대인마를 거느리고 와야만 사대간인을 구해낼 수 있을까 보 하고 고나였으나 노지심은 성을 버럭내며 사가 형제 목숨이 지금 조속에 달렸는데 언제 양산박에 가서 군사를 데리고 오고 어쩌고 한단 말인가. 내 결단코 내일 성내로 들어가서 하태수를 죽이고 사진이를 구해내 오겠네.
모두들 입이 아프게 권하여도 듣지 않고 이튿날 새벽 4경에 아직 무송과 주무의 무리들이 곤히 자고 있을 때 자리를 빠져나와 선장을 들고 칼을 차고 혼자서 화주성을 향해 산을 내려가 버렸다. 무송이 날이 훤히 밝은 뒤에야 이를 알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그에 가버렸으니 이 노릇을 대체 어쩌면 좋을꼬 근심하기를 맞이하느니 주무는 하여튼 사람을 뒤쫓아 보내 소식이나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하고 재빠른 졸개 2명을 내려보냈다. 이때 노지심은 화주성내로 들어가 거리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본다. 태수 아문이 어디에 있소? 그 사람이 일러준다. 저 다리를 건너 동쪽으로 가면 바로 거기요. 노지심은 일러주는 대로 갔다. 마침 부교 위에 이르자 사람들이 분주히 길을 비키고 그를 보고도 말한다. 여보, 어서 비켜서시오. 태수상공 행차시오. 노지심은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저를 보려고 하는데 제 편에서 도리어 오니 이놈이 정녕 죽을 수가 뻗친 놈이 아닌가. 태수의 행차를 바라보니 일대대가 앞장을 서고 태수의 교자 양편에 우후가 10명씩 옹이하고 오는데 각기 손에 편창과 철련을 잡고 수호한다. 노지심은 보고 나자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였다. 내가 혹시 저놈을 치려다가 못 치기라도 한다면 남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저하고 나가지 못하는데 이때 하태수는 교자 안에서 노지심이가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꼴을 보고 위교를 지나 부중에 이르러 교자를 내리자 우후 2명을 앞으로 불러 분부하였다. 내 아까 다리 위에 서 있던 살찐 화상을 불러들여다 죄를 먹이도록 하여라. 두 우후는 분부를 받자 곧 다리로 가서 노지심을 보고 말하였다. 태수상공께서 청하시니 들어와 죄를 드시오. 노지심은 속으로 이놈이 가연 내 손에 죽고 싶어 이러는구나 하고 즉시 우후를 따라 부중으로 들어갔다. 태수는 노지심이 청전에 이르렀다 듣고 선장과 계도를 그곳에 놓아두고 후당에 들어가 죄를 먹으라 분부하였다. 노지심이 선뜻 그 말을 쫓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말하였다. 여보, 출가한 사람이 사리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부당 깊은 곳에 어떻게 병장기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오. 노지심은 속으로 선장이나 계도가 없더라도 그놈의 머리쯤이야 내 2주먹만 가지고도 때려 부술 수 있을 게다. 하고 생각하며 마침내 복도에다 선장과 계도를 놓아두고 우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하태수가 바야흐로 후당에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손을 들어 한 번 가리키며 외친다. 저 중놈을 잡아내려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편 벽으로부터 30-40명 형리가 내달아 노지심을 잡아 쓰러뜨리고 단단히 결박을 지우니 나탁태자라도 도망 못하고 화수금강이라도 벗어나기 어려운 격이다. 그대로 묶여서 계단 아래로 끌려 내려가니 하태수가 청상에 높이 앉아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내 이 중놈아, 내 어디로부터 왔느냐. 노지심이 눈을 부릅떠 청상을 쳐다보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양산박 호골 화화상 노지심이다. 나는 예소 주고도 그만이다마는 만약 우리 형님 송공명이 이 일을 알고 산을 내려올 때는 내 대가리가 그대로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니 그런 줄이나 미리 알고 있거라. 듣고 나자 하태수는 크게 노하여 한 차례 친 다음에 큰 칼을 씌워서 옥에 가두고 선장과 계도는 부당 안에 복납하여 두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화주 일부가 자자하다. 소화산 졸개는 이 소식을 전하여 듣자 나는 듯이 산채에 고하였다. 무송이 깜짝 놀라 우리 2사람이 함께 화주로 왔다가 1명을 잃었으니 내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두령을 대하노. 장차 어이할 바를 몰라 할 때 졸개가 들어와 고하되 양산박에서 신행태보 대종이라는 두령이 지금 산 아래 와 있다 한다. 무송은 황망히 내려가서 산채로 맞아 올려 주무와 보게 한 다음 노지심이 여러 사람의 권하는 말도 듣지 않고 화주성으로 들어갔다. 붙잡힌 이야기를 전하였다. 듣고 나자 대종은 깜짝 놀라 이미 그렇다면 내 한가히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곧 양산박으로 돌아가 형님께 말씀하고 군사를 끌고 와서 구해야 하겠소. 그럼 나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대원장은 빨리 다녀오시오. 대종은 곧 신행법을 일으켜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대종이 소화산을 떠나 3일 만에 양산박으로 돌아가 조개 송강 두 두령을 보고 노지심이 사진을 구하려다가 잡힌 일을 말하자 송강은 듣고 크게 놀라 이미 두 형제가 그렇듯 위험한 지역에 있다면 한시를 지체할 수 없군 하고 곧 인마를 일으켜 3대로 나누어 나가기로 하니 전군 선봉은 곧 화영, 진명, 임충, 양지, 호연작이라 일천 간마와 이천 보군을 영솔하고 선행하여 산을 만나 길을 열며 물을 만나 다리를 놓게 하고 중군은 주장, 송강, 군사 오용, 주동, 선영, 해진, 해보 6두령이라 마보군병 2천을 영솔하고 후군은 식량을 도맡으니 이응, 양웅, 석수, 이준, 장순의 5두령이라 마보군병이 2천이니 3군이 도합 7천인마라 양산박을 떠나 화주로 향하며 먼저 대종을 보내 소화산에 이 소식을 고하게 하였다. 수일이 지나 송강의 3대 군마가 모두 산 아래 이르렀다. 무송은 주무, 진달, 양춘 3사람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 송강 오용과 뭇두령을 맞아 산채로 올라갔다. 자리를 잡고 앉자 송강이 성내 소식을 자세히 묻는다. 주무는 대답하였다. 두 분 두령이 하태수에게 잡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조종의 영을 기다려 결정하려 한다나 보이다. 송강과 오용이 다시 어떻게 하면 두 두령을 구해내겠소 하고 개교를 물으니 주무는 화주가 원체 성각이 튼튼하고 해자가 깊어 급히 치기가 어렵소이다. 아무래도 안과 밖이 응하여야만 취할 수 있을까 보이다. 그렇다면 내일 성 밖에 가서 자세히 본 다음 다시 의논하기로 하십시다. 오용이 말하여 그날은 늦도록 술들을 먹었다. 이튿날 날이 훤히 밝자 송강이 곧 화주성을 가보자고 한다. 오용은 간하였다. 지금 태수가 성내에다 두 두령을 잡아가두어 놓고 있는 터에 어찌 방비가 없소오리까. 낮에는 가까이 못할 게고 오늘 밤에 달빛이 필연 명랑할 것이니 초경 즈음에 산을 내려가서 그곳의 동정을 살피기로 하십시다. 이날 낮 뒤에 송강, 오용, 화영, 진명, 주동의 5두령이 말 타고 산을 내려 초경 즈음에 화주성 밖에 이르렀다. 높은 산 언덕에 올라 말을 세우고 성내를 굽어보니 이때는 바야흐로 2월 중순 천기라 천상에는 한 조각 구름도 없는데 성은 높고 해자는 깊고 넓다. 한동안 살펴보다가 눈을 들어 멀리 서악 화산을 바라보니 실로 명산이고 성내를 굽어보니 성지가 두텁고 장하고 형세가 견고하여 도무지 개교를 베풀 여지가 없다. 오용이 산채로 돌아가 다시 의논하자 하여 5사람은 밤을 도와 소화산으로 돌아왔다. 송강의 이마에 주름이 깊다. 오용이 영리한 졸개 10여 명을 뽑아 산에서 내려가 원근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틀이 지나자 하나가 산으로 올라와 고하되 조정에서 전사태위를 명하여 어사금령적패를 가지고 태위 일행이 지금 황하를 따라 위화로 들어온다 한다. 듣고 나자 오용은 송강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형장, 과도히 근심 마시오. 좋은 계교가 있소이다. 곧 이준과 장순을 불러 이리이리 하라 계책을 일러주니 이준이 말한다. 우리는 이곳 지리에 어두우니 어찌하리이까. 누구 길 아는 사람이 같이 갔으면 좋겠소이다. 그 말을 듣고 백화사 양춘이 앞으로 나선다. 제가 같이 가면 어떠할까요? 송강은 크게 기뻐 곧 3사람을 함께 산 아래로 내려보냈다. 이튿날 오용, 송강, 이응, 주동, 호연작, 화영, 진명, 선영 7두령을 청하여 가만히 500인을 거느리고 산을 내려가 바로 위하를 건너는 입구로 나갔다. 이준, 장순, 양춘의 무리가 이미 큰 배 10여 척을 뺏어놓고 기다린다. 오용은 화영, 진명, 선영, 호연작 4사람에게 분보하여 언덕 위에 매복하게 하고 자기는 송강, 주동, 이응 3사람과 함께 선창 안으로 들어가고 이준, 장순, 양춘 3사람은 배를 저어 탄두에 가 숨게 하였다.